잘못된 응급처치로 위험에 처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나폴레옹.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퇴각 중 동상에 걸린 부하 수천 명을 잃은 나폴레옹. 그의 잘못된 치료법은 바로 손과 눈으로 동상 부위를 문지르는 것. 문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방법은 왜 좋지 않을까? 눈으로 문질렀다고요? 동상 부위를 문지르는 거는 얼려있는 물체를 문질러서 깨뜨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상 부위라는 거는 내부에 있는 그 우리 인체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얼려져 있고 그다음에 세포들도 많이 얼려져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문지를 경우에는 그 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파괴를 더 그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문지르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동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조이는 옷과 창신구는 제거, 그리고 동상 부위는 따뜻한 담요로 감싸는 것이 최선. 그리고 응급처치 후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 동상에 걸렸다면 반드시 네모 주사를 맞아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주사. 자,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동상에 걸렸다면 반드시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여러 가지 주사가 있죠. 예. 무슨 주사? 자,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들어주세요. 모르겠다. 자, 박준규 엉덩이 주사, 해동 주사, 근육 이완 주사, 포도당 주사 두 분 포도당. 나왔습니다. 네. 야. 박준규 씨, 참. 엉덩이 주사요? 그럼요. 아, 뭘 맞든 엉덩이. 엉덩이 주사 맞으면 엉덩이 주사 맞으지. 야, 부위를 얘기하는 부위를 거였어요. 자, 윤정수 씨. 엄마 돈조로 해요. 엄마 돈조. 예, 저는 그냥 해동 주사. 이름을 잘 몰랐어요. 아니, 무슨 고기 녹여요? 아,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해동한다고 그래서 그냥 해동으로 해봤어요. 뭔가 얼어있는 것을 얼어있는 걸 풀어줄 수 풀린다. 있는 예, 그래서 동상 주사가 있을 이거 것이다. 모르니까 병원에 병원에 또 가서 해동 주사 있나요? 해동 주사. 동상 걸렸는데 해동 주사를 엉덩이로 놔주세요. 엉덩이 나는 해동 즉시 주사. 이렇게 온기가 쫙 올라오는 거지. 김유진 씨는? 저는 근육이완 주사라고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동상이 걸리면 모든 근육과 뭐 이런 세포들이 경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빨리 이완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써봤어요. 예. 장고 끝에 네네. 근육 이완 주사를 썼고요. 네. 두 분은 포도당. 일단 저는요, 감기를 뭐 걸려서 아파서 입원이라도 뭐든 가면 포도당 주사를 항상 놔주더라고요. 그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혈액순환. 네, 혈액순환 혈액순환. 도움에 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우, 엉덩이 주사. 네. 아, 의외로 뭐 정답이 엉덩이 해동 주사일 수도 있어요. 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동 주사. 동상에 걸렸다면 반드시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래, 맞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거 맞아야 돼, 다. 자, 파상풍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처가 나는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나 화상도 똑같은 이런 상처가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예방적인 처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에 난 상처로 들어온 독소가 신경과 뇌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파상풍균. 지금 보이는 이 균들이 동상 부위로 들어오게 되고 이처럼 괴사가 일어나 심하면 동상 부위를 절단하게 된다. 악화시키는군요.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파상풍 예방 주사를 접종하자. 취약의 경우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 그럼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야외 활동 시 옷차림. 겨울철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이는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이는 옷차림, 동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말이 맞지. 조인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혈관들이나 신경들이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추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 부위가 쉽게 동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 옷은 겨울철에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옷차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꽉 끼는 부츠와 청바지 그리고 티셔츠를 입은 남성 1인. 그리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 1인. 우선 이 두 사람을 열감지 카메라로 촬영해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슷한 색을 띠고 있는 두 사람. 이것은 두 사람의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본격적인 실험 시작. 이 두 실험맨들은 추운 날씨에서도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영하 7도씨의 건물 옥상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두 사람. 제한 시간은 10분. 추운 날씨였어요. 드디어 실험 종료. 두 사람의 체온 어떤 차이를 보일까?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의 변화를 살펴보니 두 사람은 놀라운 차이를 보였는데 조이는 옷을 입은 사람의 가슴과 말단 부위인 팔 그리고 다리 역시 헐렁한 옷을 입은 사람에 비해 눈에 띄게 체온이 낮아져 있었다. 확연히 드러나죠? 이처럼 몸의 온도를 낮추는 주범, 꽉 끼는 옷차림은 겨울철엔 피하도록 하자. 그 밖에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은 바로 추운 곳에서 술 마시는 것. 실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술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맞아. 이것은 동상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 그런 장면 많이 봤는데요. 추위에 노출됐을 경우에 술을 마시면 일단 몸이 어떤 그 열이 올라가서 동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적당한 음주를 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 발산이나 어떤 혈액순환을 더 빨리 하는 능력들이 오히려 더 장애를 받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말초 부위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상을 더 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몸의 체온을 낮추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금지. 겨울철에 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옷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시는 것. 두 번째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동계 스포츠를 하실 때도 자기 몸에 맞을 정도의 적당한 시간 동안 즐기시는 것. 세 번째는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쓰러져 주무시지 않을 정도로 적당량의 음주를 즐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동상. 잘못된 생활 습관만 고쳐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상 걸린 윤정수 씨가 좀 도움을 주시겠어요. 예, 실험맨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동상이 왔다. 그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 되고. 그건 안 됩니다. 네, 윤정수 씨. 아, 그건 안 돼요. 네. 본인 겨드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선배님이신데 어때요? 그래도 또 남녀니까. 네, 그래요. 예,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앞에 준비된 대로 따뜻한 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가 지금 준비된 게 보면은 한 40도 정도, 40도에서 42도. 이게 온도를 이야기하시면 잘 그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우리